서쪽 지역은 오늘까지 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공기질이 많이 회복됐지만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세종, 전북과 광주는 대기질이 탁하겠고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동해안에 강하게 내리던 눈발은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침까지 이들 지역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해안가로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전국 하늘빛은 다소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은 너울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크레마. 좋네요. 살게요. 잘 쓰세요. 저기요, 이왕 내린 거 향이 좋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폐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바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일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공부 시작부터.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가나. 디저트에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철학인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던 겁니다. That's it. Healthcare robot, body friend.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식사할 땐 폭풍읍이 파는 식. 저녁 먹고 바로 눕는 식. 그런 식으로 할 거임? 회스탈 슈퍼자임. 식습관을 바꿀 수 없다면 소화제를 바꾸세요. 회스탈 슈퍼자임. 한독. 샤크 클린센스 IQ. IQ 센서가 먼지와 바닥을 감지해 자동 청소 모드로 깨끗하게. 샤크만의 엣지 센서가 2.5배 더 강력하게. 먼지통 비움도 자동으로. 클린센스 IQ. 샤크 클린센스 IQ. IQ 센서가 먼지와 바닥을 감지해 자동 청소 모드로 깨끗하게. 샤크만의 엣지 센서가 2.5배 더 강력하게. 먼지통 비움도 자동으로. 클린센스 IQ. 샤크.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식사할 땐 폭풍흡입 하는 식. 저녁 먹고 바로 눕는 식. 그런 식으로 할 거. 임? 회스탈 슈퍼자이. 식습관을 바꿀 수 없다면 소화제를 바꾸세요. 회스탈 슈퍼자이. 한독.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바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경북 문경시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하던 소방관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그 안타까운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이곳에 상가 일부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시장 인근에서 진행된 재개발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가나. 디저트에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이것은 그냥 매운 라면이 아니다. 소소한 행복, 친구, 잊지 못할 그때다. 이것은 왁자지껄, 일탈이자 단결, 어른의 관문이자 자부심이다. 이것은 인생을 맛있게 메워주는 라면이다. 새해에도 맛있는 인생 되길. 농심 신라면.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아들아, 내가 부자라고 해서 너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한테 잘해라. 돈은 또 벌면 되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단다. 나의 재산이 너의 의욕을 꺾지 않았으면 한다. 나의 부탁을 담은 신탁이 너의 큰 자산이 되길 바란다.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 당신의 부탁, 신탁이 되다. 신영증권.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보세요. 출근길에 만나보세요. 시장 안에도 있어. 산에서, 바다에서, 우와, 여기에도?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당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MG가 직접 보고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이틀 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인데요. 장비 60여 대와 인력 350여 명을 투입했던 이번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4층 높이의 공장 전체를 삽시간에 집어삼킨 대형 화재. 화재 발생 당시 공장이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까지 우려됐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습니다. 수색 현장을 급히 찾아가 봤는데요. 그 사이 고립된 소방관 2명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화재 발생 후 약 5시간이 지나도록 인근 소방서 11곳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 유지. 이미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려서 한층 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공장이에요? 여기가 돈가스도 만들고 튀김 요리 같은 거 많이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 애가 소방관인데 여기 왔는데 우리 애하고 연락이 안 돼서 왔어 내가. 아, 기사 보고 놀라서 그렇구나. 올라가지고. 현장의 소방관들은 언제 번질지 모르는 잔불을 진압하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원 1명을 수색하느라 여념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잔해를 치우는 작업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곧이어 누군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색 작업도 일시 중단이 된 듯한데요. 이 동료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밤새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소방관들. 마침내 발견한 나머지 대원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명의 소방관이 공장 내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8시간 만에 비로소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봄 3시 54분에 추가로 구조대원을 발견을 했습니다. 구조 당시는 심정지 상태. 저희 대원들은 오늘 현장에서 분명 최선을 다해서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을 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병원에서는 끝내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요. 순직한 대원들의 가족을 병원 앞에서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모들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네, 새벽에 왔어요. 동생한테 소방관 됐다고 애가 행정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왔어요. 구조 활동하는 게 좋다고. 근데 행정직에 있었으면 별일 없을 텐데.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순직한 대원들은 화재 신고 8분 만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왜 무시무시한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최초 도착 시에 건물 내부에서 인원이 있다 없다 부분이 계속 번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갔다고 했는데 1명이 또 나왔고 3층에서 문 개방하고 검색 파증 찾는 중에 연수 확대가 아주 악화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인명 검색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진입한 대원들. 당시 CCTV 영상에는 그 마지막 뒷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바로 어제입니다. 다시 찾은 현장에는 화마가 덮치고 간 흔적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공장 전체가 전소되고 고립된 대원들이 발견된 지점이 무너져서 마치 폐허를 연상케 했는데요. 보시는 것은 화재는 불난 지 13시간 만에 모두 진압이 됐습니다. 현재는 안쪽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에서는 어제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오늘 오전 중에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일까요?
길거리에서 불이 하는 소리 들리더라고. 5분 만에 네. 여기서 수십 배로 커졌죠. 돈가스 공장이다 보니까 안에 기름이 많지 않겠어요. 감당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불이 다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아예 이게 소방차가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 튀김기계 근처 이 기름통들이 화를 키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지목이 되는 건 바로 해당 공장의 벽을 이루고 있는 소재인데요. 이 불길이 이렇게 순식간에 크게 번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판넬 이런 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몇백 도가 되면 녹아버린다 그러잖아. 실제로 불에 타버린 잔해 속 스티로폼 소재로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타다 남은 겉에 샌드위치 패널이거든요. 보시면 안쪽에 있는 스티로폼, 그러니까 단열재죠. 다 지금 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남은 재거든요. 사실 샌드위치 판넬은 값이 저렴하고 단열성이 좋아서 공장 건축에 자주 쓰이지만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비극에 동료 소방관들은 어떤 심경일까? 자식 같아가지고. 한 분을 조금 얼마 안 되셨고 너무 일찍 하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이 동료들의 신임을 얻은 임용 6년차 김수광 소방장 그리고 임용 2년차 박순 소방교. 저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좀 몸 불사르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더 막 큰 사건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계속 그래. 소방에 와가지고 꿈을 주고 누구보다도 소방에 대한 열정이 강했고.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설 대목을 앞뒀지만 왠지 오가는 손님 하나 없이 한산한 모습인데요. 상인들은 현재 걱정이 많답니다. 지금 소매 손님들이 저희가 한 70%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죽지요. 내가 지금 37년째거든. 죽겠슈. 요 사이에는 더 심해졌어요, 지금. 여기 오면은 이게 환경상도 무섭다고 그러기도 하고. 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인의 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하루아침에 이 장사 터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 나중에 피해를 어떻게 할 거야. 현재 일부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사무실인데 이런 게 그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저게 물샌 자국이에요. 멀쩡하던 건물 천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는 겁니다.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가 천장에서 툭 하고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건물 곳곳엔 균열이 간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 시장 상인들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공사를 그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었으니까 이 건물이 저희 건물하고 딱 붙어 있어요. 시장 바로 옆에 붙어있던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하며 생겨난 이상 현상들. 그 몇십 년 붙어 있던 걸 잘라내려면 이 건물이 온전히 있겠습니까? 그 걱정이 제일 큰 거야. 건물 곳곳엔 천장이나 벽에서 떨어진 시멘트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장 근처에 위치한 가게들은 흩날리는 분진이 식재료에 붙어 크고 작은 손해까지 입고 있다는 상황.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답니다. 자, 보시면 물장까지 흔들리죠. 좀 불편하죠. 그래도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면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현장 근처는 무서워하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 자기들이 안전진단 두 번째 받은 거에는 이상이 없게 나왔다. 우리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될 것 없다는 평가를 받아 작업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우리는 막 황당할 뿐이지 공사 전에는 이런 뭐 균열을 통해서 물이 새거나 벽체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도 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상인들이 직접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재개발 조합 측이 주장하는 의견과 반대로 붕괴 및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쪽에서는 문제 없다는데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불신이 생긴 거죠. 상반되는 두 결과. 재개발 조합 측의 의견은 어떨까? 뭐 평가가 그 당시에 다 이제 서울시 심의가 다 통과됐으니까 평가 다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가 떨어지죠. 개발로 인해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 조합 측은 공사 시작 전 평가를 마친 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걸까?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좀 영업상 비밀일 수도 있고 이게 좀 비공개적인 사유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비밀을 쌓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전문가의 눈으로 본 시장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철거 과정에서 천장에서 이게 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공사가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이제 어떤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 안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내부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안전 전문가의 의견. 두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어떤 시장 건물의 노후화를 좀 검토를 미흡하게 하고 어떤 설계가 작성되지 않았느냐.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향평가도 잘 돼 있고 설계 도면도 잘 돼 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을 해버린 경우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결과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공사가 진행됨을 가정해 볼 수 있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무리한 공사 탓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데요. 아파트 입구에 40cm 깊이의 싱크홀이 생기는가 하면 벽면 곳곳엔 균열이가 있는데요. 심각한데.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절대요. 그 집안 조사하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기초적인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10년 넘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인천과 김포를 잇는 지하도 공사가 진행됐던 아파트 단지. 당시 제대로 된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요. 설명의 자료에서 보면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아닙니다. 1차 아파트 지하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노선을. 그러니까 이 환경영향평가한 것은 여기다 써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 A 아파트에서 받은 환경 영향 평가를 B 아파트에 적용했다는 거죠. 행정기관도 책임을 안 지고 있고 시공사 시행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 비용과 시간을 갖다가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허위 사실로 공사가 진행돼도 벌금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말하는 전문가.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가? 그 사람들이 공사를 대충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경제적인 이익이 그 처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요.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공사에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절대 이 건물만큼은 진짜 위험하니까 니들이 확실하게 좀 대책을 세우고 해라. 그겁니다. 네, 일부 사업에서 환경 영향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환경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장도 보고 선물도 사야 하는데 이 고물가 때문에 지갑 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속형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목을 맞은 축산물 시장과 유통업계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로 집계됐습니다. 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2024년 설 대목 현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1m 밀착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꼽히는 한우, 설을 앞두고 축산시장을 찾았는데요. 새벽부터 들어온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 설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어떠신가? 사실 다음 주 이제 설이잖아요. 주문이 많이 체감상 한 60% 정도 감소 많이 갑니다. 설 이제 다가오니까. 잘좀 내줘요. 그리고 옛날 같지가 않아.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상인들. 거리 역시 한산한데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좀 이렇게 달라진 게 있을까? 어쨌든 사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통 20만 원짜리가 많이 팔립니다. 네, 20만 원짜리가 이게 아까 50만 원짜리. 이게 이제 제일 잘 나가는 20만 원짜리 선물세트. 이번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대 선물로는 많이 찾으신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 선호하는 선물 세트의 가격대도 많이 낮아졌다고요. 혹시 가격이 오른 탓은 아닐까요? 좀 저렴한 상태예요. 네. 경기가 나쁘다고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지금 거로 내려간 거예요. 가격은 오히려 저렴해졌지만 계속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소비가 많이 줄어든 탓이라고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성의 선물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소비가 명절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올해 설, 가성비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한 선물이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직원들이 모여서 커다란 상자 접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요. 쉴 틈 없이 만들어지는 박스들. 수많은 직원 중 남다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이 남성. 박스 접기 달인.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자 접기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라고요. 순식간에 상자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침없이 상자를 접어나가는데요. 빠르네. 남다른 상자 접기의 달인, 그 경력이 궁금해지네요. 엄청 빠르시네요. 2년 동안 접다 보니까. 아니 원래 이거 일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업무는 따로 있고 이런 명절 때마다 이제 내려와서 업무 지원해드리는 거죠. 명절이 왔구나. 박스 접으러 내려가야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죠. 주 업무는 따로 있다는 달인. 이곳은 명절이 되면 다른 팀에서 지원을 나와 박스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작업장 한켠에 쌓인 수많은 상자.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선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사과요. 바로 명절 과일 선물 세트죠. 설 대목을 맞아서 쏟아지는 주문 때문에 과일 포장팀 역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족한 과일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사과 넣어주세요. 곧바로 부족한 사과가 채워지고 또 선물용 상자에 담기길 기다리고 있는 사과들. 그런데 포장돼서 상자에 담겨졌던 사과를 왜 빼내죠? 사과 하나만 주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흠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런데 있죠? 예. 고기가 좀 썩어가는 과정 이런 거는. 아 여기. 네, 요거 시커먼 거. 명절 선물인 만큼 흠없는 과일들로만 엄선해서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가장 인기가 많은 구성의 선물 세트는 과연 뭘까요? 전통적으로는 혼합 2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과하고 배 구성인데요. 사과와 배가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 배랑 그다음에 이제 망감류, 그다음에 샤인머스켓을 섞은 제품들이 이제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상 기온과 태풍 때문에 사과와 배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며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대형 마트 기준 작년과 올해 설 이전의 가격을 따져보면 사과는 49%, 배는 무려 76%나 올랐죠. 그래서 비싸진 사과와 배 혼합 대신 사과와 배 그리고 다른 과일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명절 상품이 인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구성의 가격 역시 10% 가까이 저렴해서 아주 실속있죠.
가성비 선물의 인기가 드높아지면서 입고팀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빠르게 물건을 내리고 다시 가지러 가는 지게차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죠. 원래 이렇게 바빠요? 네, 원래 이렇게 바빠요. 대목이라서 더 바빠요. 정신 없어요. 네, 저 가도 돼요? 네, 가셔도 돼요. 네, 잠시만요. 쉼없이 들어오는 과일들을 실어 나르고 물량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과일을 싣고 오는 기사님들도 마찬가지. 물건을 내리자마자 출발해야 한다고요? 왜 이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그래서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다시 시간만 찾아줘야 돼. 바쁘시네. 조심히 가세요. 예. 그렇게 한 트럭이 떠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던 차들이 또다시 들어옵니다. 그 행렬이 정말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렇듯 가성비 있는 명절 선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설 준비 좀 하셨어요? 이제 준비하려고 돌아보는데 가격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첫 같은 경우는 2개에 5,000원이고 가격을 물어보면서 미리부터 겁나는 거 있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체감 온도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죠. 고물가 속 가성비를 따져가며 명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은희 씨. 주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바로 손이 많이 간다는 명절 대표 음식들인데요. 완성된 음식들을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내고요. 잘 익은 전에 갈비찜, 그리고 뽀양 국물에 떡국까지 맛있는 명절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희 씨의 손맛이 담긴 평범한 명절 음식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다고요. 그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상자를 들고 오는 은희 씨. 정체불명의 박스를 열자 그 안에서 의문의 봉지들을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대체 뭐죠? 이게 다 밀키트인데요. 가성비의 비밀은 바로 밀키트였습니다. 직접 해먹으면 채소값이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밀키트가 더 알뜰해요. 올해 설 차례상에 드는 비용은 약 28만 원 정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2만 3천 원이 오른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 간편식 업체에서 판매 중인 차례상의 가격은 26만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가격대였죠. 명절 음식 밀키트. 맛은 어떨까요? 객관적인 맛 평가를 위해서 제작진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음식부도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밀키트로 만든 명절 음식. 가격과 맛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도 안 먹었네요. 작년 추석에 이렇게 가족이 적다 보니까 밀키트를 사서 해 먹었는데 종류별로 조금씩 양이 적다 보니까 이게 가족 단위로 먹기 딱인 거예요. 이게 양도 그렇고. 실제로 작년 추석에 실시됐던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밀키트를 활용해 차례상을 준비할 생각이라는 응답자가 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죠. 가끔 좀 사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냥 전 같은 거 좀 오래 걸리잖아요. 전 부치고 뭐 한다는 게. 저 그냥 사서 하려고요. 많은 양을 하질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사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편한 명절 음식 밀키트.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명절의 대표 음식들인 나물과 잡채, 전들 전부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만든 그 맛을 내기 위해 손수 제작하고 있다고요. 준비해야 되니까 좀 많이 바빠요. 한 3배, 4배 정도? 명절에는 늘 바쁘다는 업체. 명절 음식 간편식. 얼마나 팔리고 있는 거죠?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서 만드시는 비용과 구매하시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명절에는 반응이 항상 좋고요. 요즘에는 집에서 반찬이나 혹은 명절 음식을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구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명절 음식의 수요. 이렇게 설 대목을 맞아 명절 음식의 소비 패턴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가정에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편리함의 방식대로 모습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행복한 설 보내세요.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모든 궁금증 무엇이든 의뢰하세요. 금요탐정사무소. 오늘 도착한 의뢰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꼭 한번 100점 맞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요. 100점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 여기서 100점 맞을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시험? 아니면 게임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던 그때 은밀한 초대를 받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네? 노래방? 홀로 열창 중인 의뢰인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이걸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로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좀 노래방 100점을 맞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요. 한 번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노래방 점수 100점을 받지 못했다는 의뢰인. 일단은 노래 실력을 들어볼까요?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네. 하늘 향해 그를 외칠 때 멀서 온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을 그만 쉽지 않죠. 놓아주라는데 같이 가자 하지 감사합니다. 몇 점? 혼신을 다한 열창에 비해 냉정하기만 한 점수. 너무 짜네요, 점수가. 그러게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점수 중에 이 정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당황스럽네요 많이. 누군가에겐 자존심이 걸려있는 오늘의 의뢰. 노래방 점수 100점 나오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원래 제가 꿈은 싱어송라이터인데 노래를 못해가지고 작곡가가 된 거예요. 의뢰인의 오랜 꿈이었다는 싱어송라이터. 하지만 음치라는 운명의 벽 앞에 결국 자신이 만든 노래를 직접 부르지는 못했다는데요. 노래방 100점 맞는 거랑 노래를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런가요?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나마 제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약간 마지막 보루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별거 아닌 듯 보여도 은근히 자존심이 걸려있는 게 바로 이 노래방 점수. 게다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부터 춤과 노래를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노래방 점수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100점의 비결을 연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선곡 리스트까지. 노래방 점수에 정말 진심인데요. 리스트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0점 맞는 비결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 부르면 100점 맞는다. 일단 성량이 중요하죠. 그냥 음이 달라도 높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가사를 잘 맞추는 많은 노래를 부르면 100점이 나오기가 쉬워요. 네, 가지각색인 100점 비결 금요탐정이 직접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나게 한번 질러볼까요? 네, 이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불러보는데 100점은커녕 반토막난 점수 51점이에요. 이렇게 고음도 많은 노래도 불러봤지만 100점은 멀기만 합니다. 그래도 높긴 하네요. 네, 다 같이 부르는 일명 떼창 역시 소용이 없었는데요. 뭐야, 안 나오네?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노래방 점수의 세계. 100점을 맞는 비결은 결국 노래를 잘 부르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뭐 음정 박자 그리고 시스템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100점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100점의 비결을 갖고 있다는 노래방 고수를 만나봤습니다. 노래한 지 20년 된 가수 주현입니다. 가사가 줄이 바뀔 때마다 호흡을 내가 마실 수 있는 최대한 빠르고 많이 이런 식으로 마시고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거짓말처럼 훨씬 더 노래 잘해 보여서 점수도 올라가요. 백문이 불여일견, 말보다 노래로 보여주겠다는데요. 이거 어려운 노래 아닌가요? 나는 모르죠 그대를 사랑하는 것만. 이야, 감미로운 음색은 기본이고요. 고수의 비결대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이 눈에 띕니다.
좁히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이야. 다음 가사가 나오기 직전 숨을 최대한 많이 들이신 후 한 번에 쭉 부르는 것이 포인트. 몇 점 나올 것 같으세요? 100점, 100점. 100점, 100점. 네, 100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실력. 과연 결과는요? 아, 2점 모자라네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의 100점이네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100점이 나올 때까지 불고 또 불러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좀 유난히 짠 것 같아요, 점수가. 100점은 그야말로 통곡의 벽. 그래서 노래방 반주기기 제작업체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큰 목소리로 음정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100점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은 이곳. 그럼 어떻게 해야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대답 대신 무언가를 가져오는데요. 이 마이크의 100점의 비결이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음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 소리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신호 인식하는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100점 맞는 꿀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자막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자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지 애드립을 넣게 되면 이제 다른 단어들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점수가 이제 깎이는 거죠. 원키로 부르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내리는 것도 점수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정을 내리는 거예요? 네, 정확한 소리 인식을 위해서 마이크는 수직이 아닌 약 60도로 꺾어 들어주고 과한 기교는 금물. 이거 안 돼요. 샤우팅만 해도 점수 나온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근거 없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기계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가 표출된다는 거. 기계도 발전을 했겠죠. 네, 기계도 듣는 귀가 있다는 거죠. 기계를 알았으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음역과 맞는 음정으로 맞춰줍니다. 이번엔 기필코 100점을 맞으려 탈까지 벗어던진 의뢰인. 지금까지 모은 100점의 비결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기계가 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이크 잡는 각도도 이렇게 고치고요.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한 기교는 넣어두고 정직하게 진심을 담아 불러봅니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결과는요? 아까 와! 이렇게 뛰나?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20점대에서 나오길 너무 기대했지만 거기까지는 못 맞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하는 끝에 방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남자. 100점 맞게 해드려요? 100점을 맞게 해준다고요? 네. 방법이 따로 있어요. 100점 맞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점수를 설정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노래방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난이도 설정을 하는 건데 아주 높음을 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게.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최저 점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부르면 빵점이지만 뭐라도 부르면 95점으로 나오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점 확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보통 한 7번 정도 부르면 한 번 정도 신의 조작이 되네요.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겠죠. 무조건 나와요. 노래방 주인의 손길이 닿은 후 다시 불러보는데요. 결과는요? 100점. 드디어 100점입니다. 100점 나왔어요. 100점이 바로 나왔죠? 100점을 맞으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노래방을 잘 찾아가야 한마디로 기분 너무 최고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친한 동생이 가수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본인 노래를 불러도 100점을 맞지를 못해요. 점수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잘 즐기시고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의뢰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노래방 점수 100점을 위해서는 마이크, 기교, 음정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것. 그래도 100점이 안 나온다면 노래방 주인을 공격해 볼까요? 금요탐정사무소는 여러분의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네. K푸드 열풍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한국 음식을 아주 이색적인 조합으로 즐기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 놓쳐서는 안 될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한류 열풍으로 세계 곳곳에 K 콘텐츠가 퍼지고 있는 요즘 한국 음식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른바 먹방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독특한 K푸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본 적 없는 K푸드를 굿모닝 이슈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원조 K푸드,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외국 SNS상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정체불명의 K푸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뭐죠? 한식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음식 형태는 아닌 것 같아서 해외 음식 같아요. 특이하다. 한국인에게 다소 생소한 음식이라는 반응. 대체 무엇인고 하니 잘게 자른 김치를 각종 채소와 버무려 샐러드로 먹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한국인들조차 매워하는 볶음면을 김치에 돌돌 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입에 밀어넣는데요. 어우, 자극적인 조합이라 정말 짤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유행하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평소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미국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정말 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K푸드가 맞을까? I've seen it on before. That's funny because I saw one TikTok. I definitely saw it on YouTube. Yeah, for sure.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맞다는 이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미 만들어 먹어본 적도 있답니다. Is this too much? It's perfect. 아삭한 김치 위에 볶음면을 돌돌 말아 보는데요. 많은 솜씨를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건 아닌 것 같죠? 엄청 쩔 텐데. 자, 그렇게 완성된 첫 번째 음식. 그렇게 보니 뭐 제법 맛있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음식이 바로 한국의 김치말이 국수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너무나 다른 두 음식의 비주얼. Yeah, I think it's authentic. 전통 음식.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It's very good. It's more spice than I expected. It is. It's a little spicy. More than I spice thought than I it would see. be. But it's not too much that I can't handle it. Okay. It's just spicy enough.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작진, 김치말이 국수의 정체를 알려주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아는 김치말이국수는 이거랑 다른 건데요. 진짜 김치말이국수. 완전히 다르죠? That looks great. It's so different. Yeah, it's 그 말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맛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현지 교민 하은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는 진짜 한국의 김치말이 국수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음식, 과연 한국 전통 김치말이 국수를 맛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요. 전통 김치말이 국수에 도전해보기로 한 두 사람.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입에 맞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얼마나 맛있어요. Wow. That is really good. I wouldn't think that they are the same food. Like,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dish than what we had earlier. This tastes way better. A lot better. 그렇다면 논란의 이 음식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김치말이 국수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이를 국물에 면을 말다가 하는 돌돌 말다라는 뜻으로 번역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조합의 K푸드가 또 있다고요?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I'm making gochujang butter. 그건 뭐죠? 바로 고추장 버터. 녹인 버터에 다진 마늘과 파마산 치즈, 고추장, 그리고 꿀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끝! 마지막으로 완성된 고추장 버터를 랩으로 감싼 뒤 잠시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준다고 합니다. 바삭한 바게트 위에 냉장고에 잠시 넣어뒀던 재료를 꺼내서 발라주는데 마치 빵에 잼을 바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완성된 두 번째 K푸드. 생각했던 것보다 비주얼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일명 고추장 버터라고 불리는 이 소스는
의외로 외국인들 입맛에 취향 저격이라고요. 빵에 잼을 발라 먹는 외국 식문화와 한국 전통 음식인 고추장의 만남. 만족스러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욱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글쎄요. That's really good. Definitely spicy, but I like it. You can taste the butter. It's very butterful. Yeah. Gotcha. I taste the honey. 맛있나 봐요. 맛있게 먹는 모습에 보는 이가 다 배부르지만 그래도 진실은 우리가 또 알려줘야겠죠?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버터를 모릅니다. 처음 들었어요. I really thought this was Korean. 상상을 초월하는 K푸드 2부에서 계속됩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것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일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 공부 시작부터.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은 모르는 K푸드가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들의 새로운 변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특이한 K푸드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 한 친구가 오사카에 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자기가 한국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제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평범한 구이 요리. 그런데 이름이 닭겹살? 내가 대형 조리で作った胸肉. 일본에서는 이 쌈을 싸먹는 모든 요리에 삼겹살에 겹살을 붙여서 부르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이었어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봤는데 이거 한국 음식이 아니다 하니까 굉장히 약간 속았다라는 느낌의 실망한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면서 좌절하더라고요. 이제 쌈을 싼다고 하면은 이제 겹살이라고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채소나 과일을 구운 요리에 겹살을 붙인 버터 간장 겹살, 소금 레몬 겹살, 그리고 돼지고기를 튀긴 튀김 겹살과 샤브샤브를 쌈을 싸먹는 샤브 겹살도 유행. 삼겹살에 겹살이 이렇게 다양한 요리명으로 불리다니 정말 새로운데요. 맵기가 제일 재해석된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맵다 보니까 일단 치즈를 넣어요. 매콤한 한국 음식에는 치즈까지 넣어 재해석했다고요. 원래 의미와는 다르지만 이미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이 음식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 입맛에 맞을지 모닝시 식단이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말이 국수부터 의문의 가루를 뿌린 치킨, 그리고 고추장 버터를 바른 빵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메뉴, 김치말이 국수.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먹어보는 모닝시 식단. 솔직한 평가 부탁드려요.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한데요. 맛있는데요? 네? 근데 엄청 매워요. 이걸 어떻게 외국 분들이 드실 수가 있지? 그 내가 생각하는 김치말이 국수가 너무 아닌 다른 맛이니까. 미국 현지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메뉴죠. 고추장 버터. 과연 시 식단의 입맛에도 맞을지. 자,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는데 입에 넣자마자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맛. 아무래도 시 식단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죠. 맛있어. 버터 맛이 너무 보이는데. 강한데. 외국인이 좋아할 맛? 고추장 버터빵은 탈락. 자, 이어서 마지막 음식도 신식해 보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음식, 치킨. 여기에도 색다른 양념가루가 뿌려져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과는 달리 조용히 맛을 음미하는 모습입니다. 맛있다. 뭔데요? 더 뿌려도 될 것 같은데. 고춧가루인가? 나쁘지 않은 반응, 오히려 자꾸 손길이 가는 듯한데요. 유독 인기가 많은 이 음식. 외국 온라인 마켓에서 칠리 파우더 부분 1위까지 했던 바로 김치 시즈닝입니다. 김치 맛.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칵테일에까지 넣어서 마신대요. 그렇다면 이런 이색 K푸드가 열풍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한국 음식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지의 어떠한 재료나 현지에 있는 문화의 어떠한 해석을 통해서 그 음식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수용도가 더 넓혀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으로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본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탄생한 이색 K푸드. 이번 주말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닌 이색 K푸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이곳은 인천의 한 자활센터. 첫 일과는 공동 작업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문구용 샤프 조립에 나섰는데요. 3시간. 하루 3시간. 3시간 조금 못 되나 봐. 9시 반에 나와서 시작합니다. 7년째 하고 있는 작업인 만큼 이젠 베테랑이 다 됐습니다. 재밌어. 버는 돈으로 먹기도 하고 원조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가? 스스로 용돈을 번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래서 얻는 행복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후원 보내고 그럴 때가 제가 행복했죠. 나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위해서. 놀랍게도 작업장에서 거둔 수익의 일부는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성금으로 보답한 지도 벌써 16년째. 누적 기부금만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잘 산다고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는 거죠. 건강할 때까지 일하고 기부하고. 이런 기부 천사들이 있었기에 올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연말연시를 함께 해왔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사랑의 온도는 100도를 넘어 이렇게 111.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100도 돌파! 역대 가장 뜨거운 나눔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개막식을 할 때는 너무 추웠는데 폐막식을 할 무렵 돼서는 그래도 개막식보다는 좀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아마 111.2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사랑혈맹 홍보대사로 계속 활동할 것이고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개 없는 기부 천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으로 이웃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원하고 교육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에 쓰려고 그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나눔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다운이 닦고 닦고 또 닦은 수건은 가운데서 냄새가. 그래서 모서리로 닦아요. 새로운 다운이는 삶은 것 같은 탈취 효과로 30번 닦아도 계속 상쾌해. 다운이 삶은 탈취 플러스. 예쁘게 바르는 것보다 묻어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서 고민. 메이크업 고민 시에 아름다움을 즐기는 쉽고 새로운 메소드. 메리소드. 기대해도 좋아.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신형
옆 행복 내비 켜세요. 아들 잘 갔다 와. 행복 내비 켜세요. 나 퇴직하면 뭐하지? 행복 내비 켜세요. 그럼요.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평생 호부바 신협.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귀한 부위, 진심. 가족을 위한 한우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진심을 담다 한우. 바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철학인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던 겁니다. That's it. Healthcare robot, body friend.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네. 특히 낮 기온이 올라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서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